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8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지도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활지도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개인 성장 발달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생활지도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 학생 스스로 자신이 올바르게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주고 그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학생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또 지덕체에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 공동체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한 인간으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생활지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과 수업 내용과 생활지도는 양대 산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이론들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의 기본 방향인데요. 대개 생활지도 하면 문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다르게 생활지도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의 개인의 어떤 개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 강제보다는 협동적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자아 발견, 자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치료, 교정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학생이 나쁜 비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예방 활동에 생활지도의 기본 방향이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판단,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서 한 비행 청소년, 한 학생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서 그 아이를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기초에서 생활지도를 해야 될 테고 처벌보다는 선도, 지도자의 선행이 이 생활지도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도자의 어떤 선행이 없이 지도자의 폭력적인 또는 지도자의 직선적인 지도 방법은 생활지도를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지도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물론 교육적인 영역이 있을 테고요. 성격 지도 영역도 있을 테고 직업 지도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성 지도,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의 영역도 있을 테고 건강 지도의 영역도 있을 겁니다. 생활 지도 영역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생활 지도 영역, 교육 지도 영역이네요. 먼저 학기 초가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오리엔테이션 때 선후배 간의 대면식 인사도 하고 교육과정,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학생이 되게 되면 초등학교는 교실에서 한 담임선생님에게 한 교실에서
모든 교과 내용을 한 교사에게 수업을 받았다면 중학교는 교과별로 선생님이 나눠져 있죠.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교과 선생님이 다 틀립니다. 따라서 중학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 때 학습 방법 또는 생활 지도, 독서 지도, 수준별 학습 지도는 어떻게 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부모님에게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죠. 예전에는 종이로 가정통신문을 보냈다면 요즘에는 이알림이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이알림이 시스템으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러한 것들을 교육과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격 지도 면이네요. 성격 지도. 생활지도 영역에서 성격 지도 면도 중요한데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가정 환경을 파악하고 그 학생의 학습 습관에 대해서도 부모님에게 들어서 학생의 기초조사를 하게 되죠. 결손가정 학생인지 다문화 가정 학생인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조선 조부모 학생인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인지를 파악해서 그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또 친구 맺어주기를 통해서 그 학생의 다양한 성격을 지도를 해야 되겠죠.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다양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울감을 가진 학생들, 공황장애를 가져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 신체적으로 허약한 학생들, 또 폭력적인 학생들,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해야 되고 성격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은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받는 내용 것처럼 대학원이라든가 또는 연수라든가 전문 서적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을 친구 맺어주기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테고요. 전문 상담 교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담임의 상담, 친구 되어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사는 학생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친구처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학급 행사를 통해서 성격 지도도 해 나갈 수 있겠죠. 소시오그램을 통하거나 친구 칭찬하기 캠페인을 하거나 친구 얼굴 그리기 그림을 통해서 친구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한 성격 지도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지도입니다. 직업지도. 생활지도 영역에서 직업지도도 중요하죠. 교과 수업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직업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로 탐색, 진로 체험활동. 그래서 진로 지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업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직업을 체험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경찰관, 소방관, 의사, 변호사 다양한 직종에 있는 전문가들을 학교에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하는 방법으로 직업 교육을 하기도 하고, 진로 탐색 교육이라고 해서 각 분야 전문 직업인을 초청해서 1반 교실, 2반 교실, 3반 교실, 10반 교실까지 있다고 했을 경우에 10명의 전문가가 각 교실에 들어가서 이 전문가에 대한 내용, 월급,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전문가가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직접 학생들이 그 직업을 경험해 보는 그러한 진로 탐색 교육도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본인이 관심 있는 직업 체험 장소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만약에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의회가 있겠죠. 도의회가 있겠죠. 의회에 가서 의정활동을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의 일상을 체험한다든지, 변호사 사무실, 의사 병원,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죠. 생활지도 영역 사회성 지도입니다. 사회성 지도.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주는 사회성 지도. 체육활동, 학교의 운동장에서 뒤뜰 야영, 등산, 하이킹과 같은 매월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을 테고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 불우이웃 돕기, 아니면 지역의 봉사활동, 또는 효도 쿠폰제를 활용해서 가정에서 효와 공경 태도 실천하기. 효도 쿠폰제라는 것은 학교에서 쿠폰을 발급하면 학생은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안마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착한 일을 해서 이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면 상점을 부여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효도 쿠폰제를 활용할 수 있을 테고요. 일기 쓰기라든가, 매일 쓰기 힘드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일기 쓰기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장애 체험 행사, 장애 체험 해보기, 장애 학생이 되어보고 생활하기, 또는 장애 체험 학생들에게 도움 주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성을 함양하는 그러한 생활지도 영역. 다음은 건강지도도 생활지도 영역에 포함이 되는데, 이 건강도 중요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신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는 신체 활동의 욕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 운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억제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폭력성이 늘어나거나 친구와 싸우거나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는 신체 활동의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됩니다. 몇 시간 이상,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은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 시간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중간 놀이 시간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방과 후에 스포츠 클럽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의 욕구를 해소해 줘야 되고, 매년 건강검진을 또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의사들을 직접 학교에 오게 해서 엑스레이 검사, 피 검사, 뉴 검사, 시력 검사, 치아 검사 아주 정밀하게 건강 검진을 하고요. 매월 건강 소식을 보건교사가 이 알림이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학생에게 보내고 급식, 영양에 대한 매거진, 영양에 대한 소식도 영양 선생님이 이 가정으로 보내고 체육대회, 매월 체력왕 선발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건강 지도를 해 나가고 있죠. 현재 학교에서. 생활지도 활동 단계인데요. 활동 단계. 학생 조사 활동, 정보 제공 활동, 상담 활동, 정치 활동, 추수 활동. 자, 생활지도 단계. 맨 처음에 학기 초에 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정보 제공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타 교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상담 활동을 하겠죠. 학교 내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테고 또 정치 활동도 하겠죠. 정치 활동. 정치, 사회, 경제 할 때 정치가 아니고 정치는 어떤 장소, 플레이스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 놓기, 설치 이런 뜻이 있지만 플레이스먼트는 직업 소개라는 뜻이 있어요. 직업 소개 또는 현장 실습 이런 뜻의 개념입니다. 정치 활동. 학생들에게 직업 탐색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활동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정치 활동이라고 하겠죠. 다음은 추수 활동. 추수 활동은 곡식이 익으면 추수를 하죠. 곡식을 거둬들이죠. 결과를 팔로우업. 상담에서는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추수 활동이라고 합니다. 졸업 후에도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을 어떻게 생활하는지, 폭력적인지, 우울증은 나았는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는 것을 추수 활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학기 초에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생 조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학생 현장에서 조사 활동 학년 초에 학생들의 그 데이터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정보를 알아내서 다양한 정보를 학생에 대해서 수집하게 되겠죠.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고 진단평가를 통해서 그 학생이 이 해당 학년의 학습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지 우수한 학생인지 약간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성격이라든가 취미라든가 학습 태도 또는 가정 환경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전화 상담이나 직접 대면 면담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겠죠. 또 다양한 검사지를 통해서 조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학생 조사 활동 예시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네요.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나 한번 볼까요? 학생 조사 활동을 어떻게 했나 볼까요? 가정 환경과 정신적 건강 상태, 흥미와 적성, 성격적 특성, 장래 희망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했네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이모, 이모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들의 성격 특성을 인지하고 부단히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담임과 상담도 자주 하며 아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있음. 이렇게 담임쌤은 파악하고 있고, 현미와 적성을 한번 볼까요? 중학생 때 제빵 학원을 다녔고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컴퓨터 학원을 꾸준히 다니며 ITO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또 다른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함. 성격적 특성은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배정받은 청소 구역을 혼자 먼저 청소하고는 하교하여 그부들이 청소를 하지 않고 간다는 오해를 사기도 함.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조사 활동에 파악을 하고 있네요. 장래 희망은 제빵이나 한식 조리사 또는 컴퓨터 관련 종사자가 되는 게 이 학생의 장래 희망이에요. 이렇게 담임선생님은 학생 조사 활동을 통해서 서면에 이와 같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활동인데요. 학기 초에 학생 이해 활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면 그러한 조사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와도 얘기하고 타 교사와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 개인 학생에 대한 예민한 정보가 아닌 이상 타 교과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자살 위험군의 학생들, 또 심장이 약한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학생들을 수업 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면 또 다른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 또 교과목, 학습 방법, 진로, 인간관계와 같은 영역도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죠.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또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계에서 소질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보활동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직업과 진로 책자나 질문지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 분야를 찾아 진로를 준비하고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직업평가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자아와 직업의 세계 및 나의 진로 선택, 이런 사람이 되겠다 등의 활동지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함과 같이 정보 제공 활동을 담임선생님이 하고 있네요. 다음은 상담 활동입니다. 상담 활동. 학생 스스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테고 자율적 능력을 길러주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상담 활동을 해야 되고 담임교사 상담, 학교 진로 상담 교사의 상담, 보건교사의 건강 상담, 교육청에 위센터가 있는데 위센터에서 파견 나오는 전문 상담 선생님에 대한 학생 상담, 학부모와 상담 활동, 이러한 상담 활동이 있을 거예요. 상담 활동 예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한 번쯤 읽어보길 바라요. 다음은 정치 활동입니다. 정치 활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경제, 정치할 때 그 정치인은 아니고 직업 소개, 현장 실습, 취업 알선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플레이스먼트에. 그러한 정치 활동이에요. 학생들이 상담을 받았고 생활 지도를 받았으면 정치 활동,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질, 적성에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활동을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데 개별 면담, 오리엔테이션, 집단 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수준별 수업 전개 또는 학교 끝나고 발명품 반
영어반, 음악 악기반, 뭐 미술 체육반, 영어반, 뭐 컴퓨터 AI 이 코딩반, 로봇반, 다양한 분야의 반가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추수 활동인데요. 추수 활동은 정치 활동, 즉 진로 탐색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속적인 생활지도, 종단적인 생활지도, 중학생이 졸업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 계속해서 이 학생의 추적해서 생활지도를 한다라고 해서 추수활동이라고 합니다. 팔로우업, 상담, 생활지도, 추수활동 후 잘 적응하는지 점검하는 활동, 지속적인 지도, 정보 제공, 문제 발생 예방, 문제 학생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 학생을 아주 굉장히 각별하게 지도를 통해서 겨우겨우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는 거, 이러한 것들을 팔로우업이라고 하죠. 담임의 계속적 관찰, 졸업생 교육적 지도, 사범대생이나 교대생이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을 경우에 대학생에서 선생님이 되었죠. 그러면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이 학생 현장에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선생님을 만나보고 같은 지도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추수지도라고 합니다. 추수지도. 문제 학생의 계속적 지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적인 지도를 해요. 학교, 지역, 가정 간의 연계 지도도 역시 추수활동이 되겠죠. 자, 다음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생활지도의 한 부분, 생활지도를 위해서 상담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상담의 기법, 상담의 이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학생을 지도할 때 그 학생을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레포를 형성하고 해서 그 학생이 선생님을 믿고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상담의 이론입니다. 상담의 특성과 목표, 자 한번 볼까요? 상담자는 교사가 되겠죠. 내담자 학생이 되겠죠. 간 수용적 관계 형성, 서로 수용적,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내담자 스스로 효율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담자의 심리적 발달을 촉진시켜줘야 돼요. 이와 같이 하려면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가 노력해야 되겠죠. 어떤 노력? 수용적 또는 경청의 자세, 학생을 이해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로 학생을 수용해줘야 되고 공감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겠죠. 또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상담이 이루어지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 의사결정력이 생기고 정신적 건강을 촉진하고 개인적 효율성도 증진되고 인간관계도 개선이 된다. 와 같은 상담의 특성과 목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상담의 기본 원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상담의 기본 원리. 먼저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각자 다양한 특징과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학생에 대해서 편견이나 나쁜 선입관을 절대 갖지 마라. 또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 학생을 이해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또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있어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의도적으로 교사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억압적인 분위기,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학생이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겠죠. 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상담자는 감정을 억제해야 돼요. 여기와 일맥상통한 내용이네요. 수용의 원리,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돼요. 한 학생을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존중해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수용의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는 이 내담자, 학생의 언행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의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학생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비행, 본인의 잘못 또는 학생의 고민을 털어놓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사가 자기 마음을 학생에게 심판하거나 교사 개인적인 어떤 그 지시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결정의 원리. 교사가 조롱하고 설득하고 통제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 비밀 보장의 원리. 상담자는 학생의 상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에는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밀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원리가 있죠. 상담의 기본 원리, 개별화의 원리,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는 거, 교사는 감정을 억제해야 되고 학생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서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교사 개인이 심판하면 안 되고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사가 설득하거나 통제하거나 조롱해서도 안 된다는 거. 상담 자료는 반드시 비밀로 보장돼야 된다는 거. 한 학생이 고민에 대한 내용을 교사에게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내용이 모든 교사에게 또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그 학생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아서 큰 그릇된 행동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 보장의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상담 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자, 수용, 공감, 일치, 레포, 긍정적 존중.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상담을 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의 기술. 수용. 로저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에요. 누구를? 학생을. 한 인격체로 반드시 이 교사는 수용해 줘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을 수용해 줘야 되고 공감해 줘야 돼요. 학생에 대해서. 학생이 얘기했을 경우에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청해서 공감해 줘야 돼요. 공감할 때는 언어적 공감, 비언어적 공감이 있는데 그러니 이라와 같은 언어적 공감 또는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추임새를 맞춰주는 비언어적 공감의 내용도 있겠죠. 일치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상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상담 내용을 교사가 알고 똑같은 내용으로
교사와 학생이 이 일치한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상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상담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레포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 1차 시수업에서 레포 형성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상담에서는 굉장히 이 학생을 상담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포 형성이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의 고민을 진정한 자세로 한 인격체로 존중해서 정말 들어주고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거. 그렇게 되면 학생은 교사를 신뢰하고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겠죠. 학생의 고민, 학생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레포 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긍정적 존중, 한 인간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상담 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 즉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레포 형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레포 형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용, 공감, 일치, 레포, 긍정적 존중, 상담 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담 기술입니다. 상담 기술. 먼저 반영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반영. 상담자가 부드러운 말로 부연해 주는 것이에요. 학생은 선생님에게 난 이해받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학생이 친구가 화나서 저한테 말도 안 해요.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학생이 지금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친구와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많이 불안하구나 와 같이 부드러운 말로 부연해 주는 거, 말을 장단 맞춰 주는 거, 이것을 반영이라고 하고 경청은 다 알겠죠. 공감적으로 경청해 주는 거, 언어적 경청, 비언어적 반응. 언어적인 거 공감적 경청인데 언어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렇니? 라고 추임새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고개를 끄덕거려주는 비언어적 반응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의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은 구조화. 구조화는 학생이 비밀이 보장되고 상담은 일주일에 몇 시간 하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조화시켜서 학생에게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구조화 예를 한번 볼까요? 상담한 거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나요? 라고 학생이 물어보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선생님이 안심을 시켜주고 있죠. 구조화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학생이 매일 상담실에 와야 해요?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진행이 된단다 라고 아이에게 정확하게 구조화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은 재진술. 내담자 말을 상담자가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해요 라고 했을 경우에 선생님은 남자친구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군요 라고 존대어를 써서 재진술하고 있죠. 다음은 명료화입니다. 명료화. 다시 말하게 해서 내담자 자신의 생각, 감정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학생이 정확하게 뭔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 다시 말하게 해서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마음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교사가 지금 학생에게 다시 한번 명료화시키고 있죠.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해 줄래요? 라고 명료화시켜서 학생을 명료화시키고 있죠. 다음은 해석, 상담의 기술 해석.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해석. 해석이라는 것은 판단해서 학생에게 알려주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남자친구를 끊임없이 의심하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모르는 내담자에게 지금 당신이 남자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해석해서 학생에게 말을 던졌죠. 이 학생이 만약에 이러한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과 래포 형성이 안 되겠죠. 선생님이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담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상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당신은 아직도 헤어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틀렸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다음은 직면. 직면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직면. 내담자가 모르거나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거. 심리적 위협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직면. 자, 한번 볼까요? 예시를. 자식을 계속 구속하는 엄마에게 당신이 계속 자식을 구속하는 게 자식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일이 상관없다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네요. 와 같이 내담자가 모르거나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거. 이와 같은 내용도 심리적 위협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이 위험한 거고 상담에 전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학생에게 상처만 입힐 수 있겠죠. 다음은 자기 노출, 자기 방어인데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약간 공감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담자의 관심과 문제에 대해서 교사가 자신의 어떤 어렸을 때나 어떤 이 학생과 같은 공감되는 내용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래퍼 형성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나도 어렸을 때 너처럼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 그땐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와 같이 교사가 학생에게 자기를 노출하면서 학생에게 래퍼를 형성하고 있죠. 이것을 자기 방어, 자기 노출이라고 상담 기술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즉시적 반응. 상담 장면에서 학생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자, 한번 볼까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지적만 하면 갑자기 불안해하는 내담자에게, 학생에게 선생님이 너의 행동을 지적하면 손을 떨면서 불안해하네 라고 즉시적 반응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상담 장면에서 학생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선생님이 표현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시적 반응. 다음은 상담의 기술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환원, 피드백 말이겠죠. 피드백. 내담자가 산만하게 말하는 것을 단순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새롭게 말해주는 거. 환원. 상담자, 교사의 감정은 포함시키지 말고 반영,
앞에서 얘기했던 반영과 달리 내담자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어요.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요약은 말 그대로 요약해 주는 거겠죠.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묶어 정리하는 거. 이때 중요한 거 교사의 견해, 상담자의 견해를 넣지 말라는 거. 상담의 기술, 환원, 요약, 즉시적 반응, 자기 노출, 직면, 해석, 명료화, 재진술, 경청, 구조화. 상담의 기술, 반영. 자, 엑셉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선생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 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 수용, 공감, 일치, 레포 형성. 수용, 공감해주고 교사와 학생이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알아야 되고, 레포 형성, 교사가 마음을 열고 학생을 받아들이는 해서 교사가 선생님에게 상담을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 레포라고 했죠. 긍정적 존중, 한 인간으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상담 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이번 1차 시에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 레포 형성. 레포 형성은 여러분들이 꼭 개념을 정확하게 찾아서 알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사회에서 생활할 때 레포 형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담의 기술, 반영. 상담자가 부드러운 말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반영. 집에 있기 힘들 정도로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와 같이 부드러운 말로 설명해 같이 장단을 맞춰주는 거. 반영. 경청 들어주는 거. 구조화. 비밀 보장해 준단다와 같이 구조화시켜서 얘기해 주는 거. 재진술. 상담자가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명료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감정을 이해하게 다시 말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사가 학생에게 명료화시켜 주는 거죠. 학생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해 줄래요? 와 같이 해서 명료화시켜 주는 거죠. 다음은 해석해 주는 거. 직면. 그 일이 상관없다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네요. 당신이 계속 자식을 구속하는 게 자식을 위해 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같이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직면. 자기 노출, 자기 방어. 교사의 옛날 얘기를 설명해 주면서 학생과 공감을 가져주는 거죠. 자기를 노출해서. 즉시적 반응.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의 행동을 지적하면 손을 떨면서 불안해하네와 같이 즉시적으로 반응해서 말해주는 거. 상담의 기술. 환원, 피드백, 요약해주는 거. 이때 교사의 개인 견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상담의 기술까지 이번 시간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교직 실무 논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